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양자역학에 대해 미래에 기대되는 양자역학과 양자역학의 활용에 대해 주제로 발표할 신미지입니다. 제가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 재밌는 사진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창문 안쪽의 상자 속에는 고양이가 있지만 창문에 비친 상에는 고양이가 있고 창문 안쪽 방에는 상자 속에는 고양이가 없어 보입니다. 현실 세계에서 눈속임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이런 일이 과연 미지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일까요? 놀랍게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미지 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양자역학의 탄생 배경인데요. 오늘 저와 함께 양자역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고양이 한 마리를 가지고 한 가지 사고 실험을 고안해 보겠습니다. 안을 볼 수 없는 상자 속에 고양이 한 마리와 폭탄을 함께 넣겠습니다. 이때 이 폭탄은 50% 확률로 터진다고 합니다. 상자를 밀폐한 후에는 안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따라서 저희는 상자를 열기 전까지 고양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먼저 제가 이 실험을 현실에서 시행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연 고양이의 뇌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굳이 상자를 열어보지 않더라도 고양이의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죽었거나 살아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자역학의 관점에서도 상자를 열기 전 이미 고양이의 운명은 정해져 있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미지 세계에서 고양이는 우리가 상자를 열어 측정하기 전까지는 죽음과 삶, 두 가지 가능성이 섞여서 공존하다가 우리가 여는 순간 한 가지 상태로 결정되게 되는 것입니다. 거시 세계에선 불가능한 결과인 죽음과 삶, 정반대의 상태가 중첩되는 것이 미지 세계에서는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이에 대한 예시로 오비탈과 전자구름에 대해 소개해 보겠습니다. 원자핵 주위의 전자는 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위치를 저희가 정확하게 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제가 바로 뒤에 설명할 불확정성 원리 때문인데요. 일단 오비탈은 전자가 있을 확률 분포를 나타낸 것이고, 이 확률이 되게 구름처럼 보인다고 해서 전자구름이라고 합니다. 즉 전자는 존재할 확률이 있다면 어느 공간에나 존재하고, 전자가 한 개인 수수가 아니라면 어느 곳에 함께 뭉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 전자의 존재 확률이 왼쪽 그래프 곡선 모양을 따르는데요. 슈레딩거의 고양이 사고 실험에서 상자를 연 후에야 고양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으지, 전자의 위치도 측정을 해야 그 순간 전자가 어디 있었는지 위치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측정한 순간 전자는 더 이상 그 위치에 있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빛으로 그 전자를 관찰하는 순간 빛 입자가 전자를 버리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측정을 해봤자 측정의 의미가 없어지고 저희는 그냥 오비탈로 확률만을 구할 뿐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앞에서 말한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가 무엇이길래 전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구할 수 없는 것일까요? 제가 이에 대해 나무와 숲으로 간단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A라는 나무의 위치를 알고 싶어서 숲을 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저는 그 나무가 숲에서 어디 있는지 위치는 알 수 있겠지만 그 나무의 세세한 특징에 대해서는 알 수 없을 것입니다. 일단 이 특징을 운동량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다시 좀 한 줄 요약하자면 나무를 보면 숲이 보이지 않고 숲을 보면 나무를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나무와 숲은 움직이지 않고 저희는 각각의 관측 정보를 조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자는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조합이 불가능하고 존재 확률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이 수식입니다. 여기서 우변에 2분의 h는 상수인데요. 변수는 좌변에 위치의 표준편차와 운동량 표준편차의 곱입니다. 제가 만약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측정값이 하나가 되기 때문에 위치 표준편차인 시그마 값은 0에 수렴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이 식에서 두 표준편차의 곱이 일정한 상수입니다. 근데 만약 위치 표준편차 값이 0에 수렴하게 된다면 운동량 표준편차 값은 무한대로 발산해야 합니다. 표준편차가 무한대로 발산한다는 것은 수학적으로 측성값에 대해 아예 추정을 할 수 없다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위치와 운동량을 정확하게 구할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이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한 상자에 고양이 한 마리를 넣었을 때에 대해 설명을 했다면, 이번은 슈레딩거의 실험을 한 상자에 한 마리의 고양이가 아닌 두 상자에 각각 한 마리씩 두 마리의 고양이로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예상되는 결과는 제가 PPT로 정리해 놓은 것처럼 총 4가지 경우가 각각 25%씩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기 신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양자역학은 중첩 상태에서 동시에 살아있거나 죽은 경우의 수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제로는 위에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항상 하나는 살면 하나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동시에 살거나 죽은 경우의 수를 양자역학은 중첩 상태에서 지울 수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설명하는 말이 바로 양자 얽힘입니다. 양자 얽힘은 굉장히 기이하고 신기한 현상입니다. 제가 고양이가 담긴 두 상자를 우주 양끝으로 가져가더라도 이 두 고양이 상자는 중첩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느 쪽인지 모르더라도 결과는 항상 한 마리의 고양이는 죽을 것이고 다른 고양이는 살 것입니다. 한쪽 상태가 결정되면 다른 쪽도 그 즉시 상태가 결정된다는 양자 얽힘은 마법 같은 이론이지만 실제로 검증이 된 이론입니다. 이에 대한 예시가 제가 이 PPT로 보여드린 전자의 스핀인데요. 저희가 화학 원 시간에 파울리 베타 원리에서 에너지가 가장 낮은 바닥 상태의 한 오비탈 속에는 전자가 최대 2개까지 채워질 수 있고 만약 2개의 전자가 채워진다면 이때 전자의 스핀은 서로 반대라고 배웠습니다. 우리가 어느 쪽 전자의 스핀 양자수가 2분의 1인지는 측정하기 전까지는 모르지만 바닥 상태일 때는 그 두 전자는 서로 중첩 상태에 있기 때문에 스핀이 다르다는 것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미지세계 입자 특징을 어떻게 저희가 사용할 수 있을까요? 바로 양자 컴퓨터입니다. 현재 우리가 쓰는 컴퓨터는 트랜지스터와 커피시터 기반의 이진법입니다. 0 또는 1, 이 명확한 두 개의 숫자로 자료를 나타내기 때문에 아무리 속도가 빠르고 아무리 성능이 좋더라도 한계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는 양자 얽힘을 이용하여 상태가 중첩되게 할 수 있는 양자 비트 또는 큐비트를 사용합니다. 제가 옆에 오른쪽에 사진이 큐비트입니다. 이를 통해 양자 컴퓨터는 한 개의 처리 장치에서 여러 개의 계산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고 현재 우리가 쓰는 컴퓨터보다 매우 빠른 연상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속도 말고 양자 컴퓨터의 또 다른 장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현재 인터넷상의 암호 체계를 쉽게 뚫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단 현재 대부분의 곳에서는 제가 이 왼쪽 사진에 빨간색을 표시해 놓은 것처럼 RSA 암호화를 사용하는데요. 이 암호 체계는 소인수 분해가 원리인 공개키 암호화 알고리즘입니다. 매우 큰 숫자는 소인수 분해를 하기 힘들다는 것이 원리인 이 암호 체계는 현재 대부분 RSA 2048인 617 자릿수를 이용해 암호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안 시스템을 뚫기 위해서 617 자릿수를 소인수 분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129 자릿수를 소인수 분해하는데 1608의 컴퓨터를 연결하고도 8개월이나 걸린 현재 컴퓨터와 달리 양자 컴퓨터는 제가 방금 설명해드린 양자 얽힘 상태를 이용하여 매우 빠르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과학기술이 양자를 완벽하게 통제할 정도로 발전하지 않아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과학의 발전 속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현재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스마트폰의 연산 속도가 1990년대의 슈퍼컴퓨터보다 압도적으로 빠릅니다. 이처럼 저희가 언젠가는 양자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날이 올 것이고 우리는 현재보다 훨씬 더 빠르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